자, 이제 볼게요. (56페이지고요) 호흡 운동. 그럼 앞에서는 이제 호흡 기관들의 뭐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호흡, 그 다음에 순관 과지, 허파를 구성하고 있는 허파과리. 그 허파과리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모세혈관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어서 기체 교환을 한다고 했고요. 산소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나간다. 그리고 이제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된 공간을 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흉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호흡 운동 한번 볼게요. 호흡 운동은요, 원리 자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이걸 기체 분화구의 차이에 의한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1번 호흡 운동의 원리 보시면요,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는 게 있는데요.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2번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호흡이 이루어진지를 한번 볼게요. 호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들어오는 숨, 들숨이라고 하고요. 우리 호흡에서는 흡기라고 해요. 흡기. 그 다음에 나가는 숨을 날숨이라고 하고, 호흡에서는 호기라고 해요. 그래서 들숨부터 보시면요, 예를 우리가 호흡에서는 흡자를 써요. 흡기. 들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들숨은 들어오면요, 갈비뼈가 어떻게 돼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죠. 갈비뼈 올라가죠. 그래서 갈비뼈 올라감. 그리고 이렇게 숨이 들어왔으니까 가로막은 내려가겠죠. 갈비뼈는 들어오고 가로막은 내려가요. 그래서 가로막 내려감. 요거는 스스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외운다기보다는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들어오면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가로막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뭐가 커지죠? 흉곽이 커져요. 흉곽 부피가 커지겠지. 그래서 흉곽 부피가 커져요. 흉곽 부피가 커지면은 안에 있던 폐 입장도 어떻게 됐어요? 폐 부피도 따라서 커지겠죠. 그죠? 폐 부피 커지고. 폐가 부피가 커져요. 공간은 커졌는데 외부에서의 에너지 출입이 없이, 물질 출입 없이, 그다음에 다른 거에 출입 없이 공간만 커졌어. 그럼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압력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폐 압력은 떨어져요. 폐 내부 압력은 떨어져요. 공간만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공기 입장에서는 폐 내부 압력은 떨어져 있고, 폐 내에서는 압력은 떨어져 있고, 바깥은 대기압이니까 그대로 높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기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뭐가 중요하다? 흉곽 부피가 커지고, 따라서 폐가 같이 커지면서 폐 내부의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바깥쪽의 압력이 더 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쑥 들어오는 거. 요게 들숨이에요. 됐죠? 반대로 날숨은요, 호기라고 하고요. 갈비뼈가 내려가요. 그리고 가로막은 어떻게 돼요? 갈비뼈는 후 하고 내려보세요. 후 내리면 갈비뼈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따라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가로막은 올라오겠죠. 그래서 갈비뼈 내려감. 그 다음에 가로막은 올라감. 책에는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오니까 흉곽 부피는 쪼그라들겠죠. 그죠? 그래서 흉곽 부피 줄어든, 폐는 같이 쭈그러들겠죠. 그래서 폐에 있는 내부 압력도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겠죠.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내부 압력은 오히려 더 높아졌겠지, 그지? 그래서 폐 내부 압력이 이번엔 더 올라갔어, 바깥쪽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폐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나가겠죠.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흉곽 부피에 의해서 폐 부피가 변하고 내부 압력이 변하면서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들숨 날숨인데, 둘 다 이제 외울 필요 없이요, 하나 정도만 우리가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시
들숨 한번 기억해 볼게요. 들숨 공기가 들어와 가로막 올라가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갈비뼈는 올라가죠. 가로막은 내려가겠죠. 흉곽부피가 커졌지. 흉곽부피가 커지면서 폐도 같이 부풀어서 커지겠지. 그럼 폐 내부 압력은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폐 부피는 커졌지만 폐 내부 압력은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부 압력은 떨어졌으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겠지. 이게 들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를 그냥 뭐 몸을 한번 스스로 익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죠? 논리적으로. 책을 한번 볼게요. 2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들숨은 이제 흡기가 되겠고 갈비뼈 올라감, 가로막 내려감 여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흉곽 부피 커짐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폐 부피가 커지고 폐 내부 압력이 떨어지겠죠.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보시면 되겠죠. 공기가 몸 밖에서 폐 안으로 들어옴.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 갈비뼈 올라가는 거 화살표 보시면 되겠죠.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날숨을 보시면 호기가 되겠고 갈비뼈는 내려가죠. 그 다음에 가로막은 올라가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한번 잘 보시고요. 폐 부피는 이제 쪼그라들겠죠. 작아지면서 폐 내부 압력은 공간은 그 안에 있는 공기 기체 입자들은 그대로인데 공간이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압력은 더 커지는 거죠.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기가 폐 안에서 밖으로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겠죠. 그게 이제 날숨이에요. 자,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몸의 상태 비교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들숨은 갈비뼈 올라감, 가로막 내려감, 흉곽 부피 커짐. 흉곽 부피 커짐에다가 밑줄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흉곽 압력 낮아짐, 폐 부피 커짐. 그래서 폐 부피 커짐에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내부 압력이 낮아지면서 공기는 어디? 몸 밖에서 안쪽으로, 밖에서 폐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날숨은 반대로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면서 흉곽 부피는 작아졌죠. 흉곽 압력은 높아졌죠. 폐 부피는 작아졌죠. 폐 내부 압력은 높아졌죠. 공기 이동은 바깥쪽에서 이제 폐 쪽에서 몸 밖으로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겠죠. 공기가 이번에는 압력이 더 낮은 상태고 폐가 더 높은 상태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호흡 운동의 다예요. 그래서 잘 한번 쓰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A4 용지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딱 한번 적어서 쓰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다 잘 될 테니까 시험 때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몸으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들숨만 한번 마무리할게요. 들숨 갈비뼈 올라감, 가로막 내려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흉곽 부피 커짐. 흉곽 부피가 커지면 따라서 폐도 커짐. 그지? 그럼 내부 압력은 떨어져.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와. 날숨은요. 갈비뼈가 공기를 내뱉어봐요. 그럼 갈비뼈 내려갔잖아요. 그럼 가로막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흉곽 부피는 작아져요. 폐 내부 부위 작아져요. 그러니까 폐 압력은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커졌으니까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공기가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몸으로 한번 익혀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 교환 보시면요. 기체 교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허파과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허파과리를 둘러싼 모세혈관과 허파과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는요. 오른쪽에 있는 4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에서의 기체 교환 보시면요. 허파과리를 중심으로 가에서 나까지 이제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는 거고요. 가가 들어오는 쪽이 폐 동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둘러싸여 있고 나가는 쪽이 폐 정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폐호 혹은 허파과리가 있고요. 여기서 폐 동맥이 연결돼 있어요. 폐 동맥은 아까 전에 어디서 들어온다? 무심방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심방, 폐 동맥, 그 다음에 여기가 모세혈관이에요. 그리고 나가는 건 다시 폐 정맥으로 나가고 어디로? 좌심방하고 연결돼 있죠. 얘는 죄송해요. 여기는 우심실이었죠. 아까 우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폐정맥, 그 다음에 좌심방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앞에 했던 순환계랑 포항계는 같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허파과리고요. 허파과리에서 산소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꽈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꽈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코를 통해서 나간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이게 폐에 있는 폐에 있는 허파과리에서의 기체 교환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조직세포에 가서는요. 산소가 동맥을 나와가지고 동맥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온몸을 순환하면서 조직세포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도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는 이렇게 산소가 이동이 되고요. 조직세포에서는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럼 모세혈관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온몸을 돌은 다음에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심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팔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와가지고 허파가에서 다시 산소를 받고 폐정맥, 좌심방으로 해서 온몸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가지고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주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폐와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표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폐에서의 기체 교환은 당연히 장소는 이제 폐에 있는 허파과리가 되겠고요. 허파과리와 모세혈관 사이가 되겠죠. 산소는 허파과리 쪽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산탄소는 모세혈관 쪽이 높아요. 그래서 서로 농도가 혹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걸 확산이라고 하거든요. 화학에서는 나중에는 다시 배우실 거고. 기체 교환은요, 허파과리에서는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 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체 교환의 결과 정맥혈이 뭐가 되죠?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맥혈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산소를 보충했어. 그래서 동맥혈이 되는 과정이에요. 허파과리에서는. 그 다음에 이 산소를 받은 혈액이 조직세포로 가겠죠. 오른쪽이에요. 조직세포에서 이세 기체 교환을 보면요. 온몸의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는 자, 기체 농도는요. 모세혈관이 산소가 더 높겠죠. 그리고 이산탄소는 조직 쪽이 더 높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세포에서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주고 모세혈관에서는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동맥혈이 뭐가 돼요? 정맥혈이 되겠죠. 산소를 줬으니까, 산소를 소모했으니까. 그래서 정맥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죠. 요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문제를 풀 때는 은근히 헷갈리기도 하고요. 요게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2 이제 생명과학 시간에 앞쪽에 이제 2단원 그거 하시면 똑같이 나오니까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 허파과리 쪽에는 산소가 많아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는 모세혈관에서 산소가 많으니까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가 가죠. 그래서 기체는요 농도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방금 했던 건 이제 참고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5, 6, 7, 8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 달에는 오늘까지만 시험을 볼 건데요. 오늘 시험은 여기 호흡 운동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볼 거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시험을 보진 않을게요. 자, 5번부터 보시면요. 폐는 뭐가 없지? 근육이 없죠.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하지 못하므로 갈비뼈와 가로막이란 거에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그 흉곽, 부피에 따라서 이제 폐가 부피가 변한다고 그랬죠. 자, 6번은요. 자, 들숨 같은 경우는 갈비뼈 올라간다, 가로막은 내려간다. 그죠? 한번 몸으로 해보세요. 갈비뼈 올라가, 가로막 내려가. 그죠? 그러면은 흉곽 부피
증가죠.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반비례해서 이제 떨어져요. 우리 1학년 때 기체 압력과 부피 이런 것들 이제 배웠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했었죠. 흉곽 부피는 증가하고 압력은 낮아진다. 그 다음에 폐 부피는 증가한다. 압력은 낮아진다. 날숨은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와요. 니은 올라온다. 그 다음에 흉곽은 감소하죠. 그러면은 압력은 증가하고요. 높아진다. 그 다음에 부피는 이제 감소하고요. 폐부피 감소한다. 그리고 압력은 높아진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나가는 거. 자, 7번은요. 가가 내려갈 때 가는요. 갈비뼈죠. 갈비뼈가 내려가면요. 갈비뼈가 내려간다는 거는 날숨이죠. 그죠? 그래서 2번 가가 올라가면요. 가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은 떨어지죠. 흉곽 압력은 낮아진다. X. 나가 내려갈 때 가로막이요. 가로막은 내려간다는 거는 들숨이잖아요. 맞죠? 나가 올라갈 때 나가 올라간다면 가로막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날숨이니까 폐 부피는 감소한 게 되겠죠. X. 자, 8번은요. 왼쪽이 이제 몸 밖에서 허파과리가 있고요. 허파과리를 둘러싼 모세혈관.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받은 다음에 심장을 거쳐서 다시 이제 조직세포로 가는 이제 흐름이 그냥 일방향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산소가 가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자, 1번. 가에서 산소의 농도가 더 높은 곳은 허파과리가 되겠죠. 그래서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높은 곳은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가 이동해요. 3번 A와 C는 그런데요. A는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산소가 되겠죠. B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C도 마찬가지로 산소죠. D도 이산화탄소고 A와 C는 산소, 그 다음 B와 D는 이산화탄소. 그래서 화살표 방향 잘 보시고 풀도록 하시고요. 58페이지에 있는 호흡 운동의 원리는 이제 간단한 실험이긴 하지만 문제로도 시험으로도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빨대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과 고무막의 역할은 뭔지, 그 다음에 고무 풍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폐가 되겠죠. 그거의 역할과 우리 호흡 운동의 원리와 잘 맞춰서 풍선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거나 이제 쓰는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요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대는 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간 가지로 해서 폐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작은 고무 풍선이 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폐 아래쪽에 있는 고무막이 가로막이 되겠고요. 플라스틱 컵이 이제 흉강이 되겠죠. 2번 한번 보시면요. 고무막을 잡아당겨요.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건 뭐죠? 가로막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숨 조건이 되겠죠. 들숨 조건이 되니까 공기가 들어와서 폐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고무 풍선이 부푼다가 되겠고요. 고무막을 밀어 올려요. 가로막을 밀어 올렸잖아요. 가로막이 올라간다는 건 날숨 조건이니까 폐 부피는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고무 풍선이 줄어든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은근히 헷갈리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해서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는요. 잡아당겼어. 그러면 컵 속에 있는 부피는 증가하죠. 압력은 낮아지면서 고무풍선의 부피는 증가하고요. 고무풍선 안의 압력은 낮아지면서 공기는 어떻게 돼요? 밖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밀어 올릴 때는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정리. 호흡 운동 모형에서 빨대는 순간과 순간 가지가 되겠고요. 컵 속의 공간은 흉강이 되겠죠. 작은 고무풍선은 폐가 되겠죠. 허파. 폐나 허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고무막은 가로막. 자, 호흡 운동 모형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는 거는 들숨이라고 했죠. 그리고 밀어 올리는 것은요. 가로막이 올라간 것은 날숨이죠. 그래서 이 실험 굉장히 중요하고 각각의 그 구조와 우리 호흡 운동에서의 구조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잘 찾는 거 중요합니다. 자, 1번요.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컵 속의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X. 2번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요. 작은 고무 풍선은 이제 줄어들겠죠. 5. 고무막을 밀어 올리는 것은 호흡 운동에서 날숨에 해당되겠죠. 5. 2번만 볼게요. 호흡 운동 모형의 고무막은 사람의 몸에서 무엇에 해당합니까? 가로막이 되겠죠. 가로막.
옆에 이제 59페이지 한번 방금 했던 거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요. 호흡계에서 그리고 호흡 운동 모형에서의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한번 연습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60페이지에 있는 호흡기에 대한 1번부터 5번까지만 풀고 바로 배설기로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숙지로 하실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6번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풀게요. 자, 1번 호흡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호흡기에 자, 코, 순관, 순관가지, 그 다음에 허파 꽈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순관의 안쪽 벽에는 그 다음에 선모란 게 있어서 털이 있어서 먼지나 이물질들은 걸러낸다. 2번 코, 순관, 순관가지, 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는요 코 속을 지나면서 따뜻하고 축축해져서 이제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감기에 걸릴 수 있고 세균에 감염될 수 있거든요. 4번 순관은 두 개의 순관가지로 갈라져서 좌우 폐와 연결된다. 맞죠? 그리고 폐는 허파까리들로 돼 있다. 다음은 5번이네요.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그리고 산소를 흡수하죠. 네. 그래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호흡계가 된다. 1번에 5번입니다. 자, 2번은요. 들숨과 날숨에 포함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날숨에는 들숨보다 적은 걸 찾으래요. 그럼 산소가 적게 들어있겠죠. 그리고 B는 많다고 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 기억은 맞고요. 니은 A는 그냥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허파까리가 아니라 허파까리가에서 산소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치? 허파까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한다. 니은 틀렸고요.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B를 내보낸다. 그죠? 우리 몸이라는 건 조직 세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조직 세포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2번에 3번. 자, 3번은 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허파과리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를 말하죠. 네, 맞고요. 근육이 있어서 스스로 수축 아니죠? 스스로 수축 못하고 근육도 없고 이제 주변에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구성된 흉곽의 부피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갈비뼈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흉강. 오늘 흉강이라는 용어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허파과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거였고요. 이 원리는 기체 교환의 원리는요. 기체의 압력차, 농도차, 분압차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를 확산이라고 해요. 5번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기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그랬고요. 표면적을 넓힌 구조 세 가지. 우리 몸에서 세 가지. 소장의 주름진 구조, 그죠? 그리고 융털, 그리고 우리 모세혈관의 표면적 넓죠? 그리고 이번에는 허파과리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4번은요. A부터 보시면 A는 코죠. B는 순관, C는 순관가지, 그리고 D는 허파폐, 그 다음에 E는 갈비뼈, F는 가로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순관과지와 이제 폐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리고 혈관도 중요하죠. 나가 폐 동맥이 돼서 폐포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오는 나가 폐 동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포에서 산소를 받아서 나가는 동맥혈이 된 가가 폐 정맥이에요. 혈관 잘 기억해 주세요. 4번요. 옳게 짝지은 것은 3번 D네요. 폐가 되겠고요. 자, 5번 공기가 A와 B를 지나면서 먼지와 세균, 이물질 등을 거른다 그랬죠. 2번 숨을 들이쉬면요 공기가 A, B, C, D 그리고 허파과리로 이동한다. 맞죠? E와 F의 움직임에 따라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D의 부피가 변하죠. 네, 흉곽 부피가 변하면서 따라서 폐 부피가 변하는 거였죠. 4번 가는 폐정맥, 나는 폐동맥. 요 동맥들, 정맥들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기억해 주세요. 답은 5번입니다. 나에는 가보다 산소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나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고요. 가가 산소를 받아서 동맥혈이 된 거죠. 가가 산소가 많은 거예요. 5번에 5번입니다. 호흡 운동의 원리부터는 숙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랑 같이 한번 풀도록 할게요. 3분만 쉬었다가